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사의 달인 유진영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 노래죠. 바로 선사시대의 문화와 초기 국가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노래의 마지막 끝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즉 2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거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떠한 내용 배웠습니까? 선사시대의 문화요, 즉 구석기와 신석기 살펴봤고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이 고조선이 건국되고 성장을 했다면서요. 오호, 그러면서 누구한테 멸망했죠? 그렇죠. 바로 한나라 무제 침략으로 고조선이 멸망을 했는데, 이 고조선 멸망 이후 만주와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러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니까 준비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를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봅니다. 이거는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왜요? 이 고조선이란 나라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의 왕이 되면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행했다며. 오호, 그러면 이 고조선이란 나라는 청동기부터 철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은 철기 시대겠죠. 철로 뭐 하겠습니까? 농기구 만들겠죠. 이 농기구로 기피가리가 가능해지니까 농업 생산력은 증대되는 거고, 이에 따라 인구도 증가합니다. 인구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 철로 또 뭐 만들까요? 무기 만들겠죠? 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 철기 시대 때 발견된 이 유물이 있는데요. 어떤 유물이 발견되냐면, 혹시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여러분들 배웠던 겁니다. 자, 동전입니다. 화폐예요. 요거는 중국의 화폐라는 거. 그리고 붓이 이 경남 다울이라는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시대에 붓이 발견됐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붓 가지고 뭐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한글을 쓰진 않을 거 아니야. 한자를 썼을 거 아닙니까? 오호, 중국의 화폐와 붓이 발견된 것을 통해서 이 철기 시대에 들어서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 사진이요, 바로 명도전이에요. 이 여러분들이요, 한국사를 공부할 때 도전은 3가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 철기 시대 때 발견됐던 중국의 화폐 명도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려말 조선을 설계했던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여러분들의 도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여러분들 말로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이걸 갑분싸라고 하나요? 맞나요? 갑분싸? 갑분싸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주와 한반도에 여러 나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만주 송하강 유역에 부여란 나라 있고요. 그 밑에 고구려, 그리고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요 3개를 우리는 묶어가지고 삼한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요 위치를 파악해 두시기 바랄게요. 왜 그러냐? 시험 문제에 어떻게 잘 출제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할까요? 가나, 다라, 마. 이렇게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잘 출제되니까 이 위치를 파악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국가의 발전 단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만주와 한반도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요, 그냥 단순히 이 나라는 뭐고 이렇게 단순히 외우면 역사가 진짜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뭔가 이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정치와 풍속이 중요한데, 이 정치는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국가는 발전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 군장 국가는 군장들이요, 자신의 지역을 그냥 다스리는 형태예요. 오호,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연맹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 연맹왕국은 군장들이 자신의 지역을 다스리긴 하지만 뭐가 있는 겁니까? 왕이 있다는 거죠. 즉 군장국가와 이 연맹왕국의 차이점 뭐예요? 왕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바로 고대국가라는 건데, 이 고대국가는 왕이요, 군장들을 흡수합니다. 어떻게 흡수할까요? 이 군장들을요,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거 아니야. 일종의 관리라든지 또는 귀족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 바로 고대 국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고대 국가는 왕권이 셀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세겠죠. 그러면 지금 만주 한반도의 여러 나라 중에서 아직 고대 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초기 국가라며. 그러니까 군장 국가와 연맹 왕국 어떤 나라들이 이에 해당한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왕이 있든 없든 군장들이 자신의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왕권이 그렇게 세지 못했구나. 왕권이 미약했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왕권이 미약했다는 것은 중앙 집권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야? 당연히 못했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요. 왕의 이름, 고려, 조선 이런 것처럼 왕의 업적을 정리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왜요? 여기서 히어로는 누굽니까? 군장이에요.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부족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하면서 군장이 등장했다며. 그러면서 이 철제 무기를 통해서 활발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군장들은 더욱더 세력을 확대했겠죠. 즉 여기서 키워드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왕이 아니고 군장이 키워드라고요. 그러면 각 나라의 이 군장을 어떻게 불렀는지 요거를 파악하면서 공부하면 되겠네. 정치 파트 같은 경우는요. 자, 좋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요. 노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나라의 성장. 그게 몇 줄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부여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부여. 여기까지요. 자, 먼저 고조선 멸망 이후 만주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생겼다.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부여, 고구려, 옥저동에 사만이 있었다. 요 순서를 기억해 두시라고요. 자, 그러면 부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여란 나라는요, 만주 송화강 유역에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이 송화강 유역은 평야지대와 그리고 초원지대가 있었습니다. 초원도 있고 평야도 있네요.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은 뭘 통해서 경제활동을 했을까요? 초원에서 뭐 하겠습니까? 피디님, 초원에서 뭐 할 것 같아요? 뛰어놀아요? 목축하겠죠? 그죠? 그리고 평야에서는 농사 지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반은 농사 짓고 반은 목축한다. 그래서 반농반목의 경제 활동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치 형태는 어떤 거냐면 왕이 일단 있네요. 연맹 왕국이구나. 이 왕이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그리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것을요. 우리는 대가라고 합니다. 큰 세력. 군장 세력이겠죠? 그죠? 이 대가들이 어디를 다스리냐? 밑에 보입니까? 사출도를 다스리는 오부족 연맹 왕국이라며요. 됐습니까? 왜 오부족이겠습니까? 중앙, 그리고 사출도, 동서남북중. 그래서 오부족입니다. 근데 얘네 특징이 뭐냐면 특이합니다. 가축의 이름을 딴 대가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마가, 뭘 것 같아요? 말이죠? 우가, 뭐겠습니까? 소겠죠? 그리고 구가, 이건 알아요? 구가 개입니다. 그리고 저가 뭘 것 같습니까? 저팔계, 돼지예요. 이런 가축의 이름을 딴 관직명이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설로 내려오는 이런 설이 있어요. 우리가요, 이 동물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피님 동물 좋아하죠? 그죠? 근데 이 구가의 세력이 가장 약했대요. 이 4개 중에. 그래서 우리가 괜히 이렇게 막 귀여운 이 강아지를 끌어들여가지고 막 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욕을 하고 막 그런 게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오부족 연맹 왕국이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풍습으로는 순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장례 풍습인데 이 순장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어디로? 하늘로요. go to the hell하면 안 되나? heaven. 이게 바로 순장이에요. 즉 지배자가 죽으면 이 지배자가 거느리고 있었던 노비라든지 신하를 같이 묻는 풍습이 바로 순장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뭔가 사후세계를 믿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지배자야. 그러면 나는 이 살아생전에도 잘 살았지만 죽어서도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대부분 노비를 많이 묻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약간 좀 안 좋게 이용될 수도 있겠죠.
이 신하 입장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신하야, 난 노비도 아니고 진짜 뭐 권력도 있고 뭐 잘 살아. 근데 우리 위에 지배자가 날 너무 좋아하네. 그래서 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가자. 그럼 이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평상시에 내가 이제 그 지배자한테 잘 못했어. 그러면 나를 지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약간 좀 무서운, 그죠? 이 무서운 이 장례 풍습야로 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천 행사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 목이 막혀요. 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는데 이 영고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주로 10월 달에 제천 행사를 합니다. 뭐예요? 제천 행사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부여 같은 나라는 12월에요. 왜냐면 얘네 초원이 있었다며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겠죠. 수렵했다는 겁니다. 사냥 대회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12월에 하는데 이 12월은 겨울 아닙니까? 겨울이면 눈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동물들을 미리 잡아놨다가 딱 풀어놓는 거야. 눈에 동물들이 지나가면 그 발자국을 쫓아서 활 쏘고 또는 이 눈 때문에 동물들이 빠르게 못 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타리를 치는 거죠. 해서 동물들 풀어놓고 그거 하자. 사냥 시작하자.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하시기 바랄게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이 부여의 풍습이 있는데 어떤 풍습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흰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백이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여 사람들은 흰 옷을 즐겨 입었고 그리고 우제전법이라 해서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점을 칩니다. 어떻게 치냐? 들어가니까 소를 딱 죽여요. 소를 딱 죽였는데 이 소 발굽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발굽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전쟁에서 우리가 패겠다. 전쟁 안 나가요.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기겠다. 뭔가 이 뭉치면 살고 이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소 발굽이 펴졌을 때 어땠을까?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뭔가 이 소를 가지고 점을 쳤구나. 요 정도.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엄격한 법이 있는데요. 일책 12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즉 부여의 이 법 같은 경우는 고조선의 법률과 굉장히 유사한데 이게 특이한 겁니다. 일책 12법. 피디님 오늘 처음 만났는데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뭘 갖고 싶어요? 아니 갖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무소유의 그런 겁니까? 나는 갖고 싶은 게 없다. 해탈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대요. 할 말이 없게 만들면 어떡해요. 자, 그래요. 분필을 갖고 싶다고 칩시다. 분필 갖고 싶죠? 알았어요. 저게 제 거 아닌데. 자, 만약에 이 분필을 피디님이 훔쳤을 때 딱 걸리면 이것을 12개로 배상하는 게 일책 12법입니다. 감 잡히죠? 굉장히 엄격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이 형사취수제는 형이 죽었을 때 취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형수를요. 이상하죠? 그죠? 이거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돌아가신 형님이 얼마나 슬퍼할까요? 근데요,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일종의 재산이죠. 그죠? 이 형의 재산인데 만약에 이 형수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한다 그러면 그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동생이 형수를 맞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여를 도식화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는 만주송화강 유역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되고요. 농경과 목축이 발달했다고요. 이것을 네 글자로 어떻게 한다? 반은 농사 짓고 반은 목축을 한다 해서 반은 농반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부족 연맹왕국이죠.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그리고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구가, 저가의 대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리는 오부족 연맹왕국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순장이라는 장례 풍습이 있었다. 형사치수제라는 풍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제전복 또는 전법 똑같은 말입니다. 소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게 있었고 흰 옷을 즐겨 입었다. 요 정도예요. 그리고 일책 12법이라는 엄격한 법률이 있었으며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구나. 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요. 누가 세운지 알죠? 그죠? 너무 유명한 사람 아니야. 얼마 안 됩니다. 자,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요. 자, 이 고구려는요, 졸본에서 주몽이 건국했다고 합니다. 이 주몽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알죠? 부여 사람이었어요. 이 부여에서 이 왕권 다툼에서 밀려나가지고 졸본 지역의 토착 세력과 부여에서 내려온 유이민 세력이 결합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죠. 부여 사람인 이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어? 그러면 뭔가 이 부여와 고구려가 유사하겠다. 어떤 게 유사한지 아십니까? 법률, 그리고 풍습, 이런 게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 고구려도요, 다 있어요. 일책 12법, 일책 12법 있고요. 그리고 형사취수제, 형사취수제, 이런 것들 다 부여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형태도 비슷해요. 오부족 연맹 왕국이거든요. 됐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졸본 지역은 어땠냐? 이 졸본 지역은요,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었습니다. 산악지대라 가지고 이 농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구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굉장히 싸움 잘했던 나라. 그 민족 아닙니까? 어쩔 수 없었거든. 왜요?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약탈해야죠. 그죠? 이 졸본에서 공부다 보니까 약탈 경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사람들이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먹고 살라고 뺏어야 되니까요. 남의 나라 어디 쳐들어가냐면 밑에 있는 옥저와 동해를 또 쳐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죠. 부여까지도 먹는 게 바로 고구려예요. 진짜 이 싸움 잘했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약탈 경제고 무예를 중시했고요. 그리고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이런 대가들이 존재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왕 밑에 상가, 고추가라는 이 관직명이 있고요. 얘네가요, 따로 사자, 뭐 조의, 선인 이런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녔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오부족인데 게르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요 5부인데요.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오부족 연맹 왕국이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게르부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옥제와 제천 행사로 10월에 동맹 열었는데 그 전에 이 대가들이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냐? 여기서 누가 회의해 볼래? 제가 회의하겠습니다. 바로 제가회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제가회의는요, 제가 회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이 여러 제자예요, 여러 제자. 여러 가들이, 즉, 여러 대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해서 이제 제가회의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서옥제, 혼인풍습이에요.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 이 고구려와 부여의 풍습이 비슷하다며. 그러면 시험에서요, 딱 사료를 건네주고, 부여에 관한 내용, 고구려에 관한 내용 같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일책 12법 얘기해놓고 또 형사취재 이런 거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 나오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다른 게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 이거예요. 서옥제예요. 이 서옥제는 뭐냐? 혼인풍습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겠죠. 이 남자와요, 이제 이 여자가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서로 이제 사랑을 하면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시집 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 집으로 갑니다. 이 여자 집으로 가서요, 여자 집 뒤편에 작은 집, 이걸 이제 서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집에 살다가 만약에 서로 사랑을 하니까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사랑하니까 아이가 나오겠죠? 이 아이가 이제 애기니까 이렇게 기어다녀야지. 자, 애기가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어디로 가냐? 남자 집으로 가는 혼인풍습이 바로 서옥제예요.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 전통 혼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뭐 여자가 시집살이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평생 잘 봉양하면 뭐 연례문 세워주고 이런 건요, 조선 후기예요. 심지어 조선 중기 때까지도 이런 식의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5천원권의 인물 누굽니까? 누구예요? 빈님. 이죠. 이의 엄마가 누굽니까? 신사 임당이죠. 이가 어디서 태어났게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이 교양입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상식이 좀 오죽헌입니다. 그죠? 이 강릉에 오죽헌 있잖아요. 이 오죽헌 누구 집인지 알아요? 신사임당 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빠 집 좀 잘하고 오죽헌에서 맨날 그
이가 글수 먹물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검해진 거 아닙니까? 뭘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어느 지내다가 이제 그 아빠 집 파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이제 서옥지거든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천 행사로 10월에 동맹을 엽니다. 뭔가 10월 추수하는 계절이죠. 그죠? 그리고 동맹. 이 고구려 싸움 잘했 때문에 굉장히 맹렬해 보이고 뭐 군사적인 동맹을 맺을 것 같고 그런 느낌 나만 들겠죠. 여러분들도 들길 바라겠습니다. 뭔가 이 맹렬한 느낌, 맹호 같은 동맹 됐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헷갈리거든요, 이 제자연사가. 오케이, 자, 그래서 10월에 동맹 열었다. 네, 이게 리모컨이 제가 쓰던 게 아니라 가지고 이제 밑에를 눌렀는데 갑자기 이렇게 밖으로 나가네요. 좀 당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요, 압록강 유역에 졸본에서 주몽이 건국한 나라가 되겠고요. 그리고 약탈용자입니다. 왜요? 척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예를 숭상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부족 연맹 왕국입니다. 즉 게르부, 소노부, 순노부, 전노부, 간노부 요 5개의 부족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상각 고추가는요, 사자, 조이, 선인이라는 이런 관직계들을 데리고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대가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국가적 회의가 있었구나. 자, 혼인풍습으로 서옥제 있고 형사치수제 1책 12법 부여랑 똑같죠? 좋습니다. 그리고 10월 동맹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구나. 요 정도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갑시다. 이 밑에는요, 바로 옥저와 동해죠. 이 옥저와 동해에 관한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식의 노래인지. 막 따라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생소한 곳이라서 약간 좀 낯가려요. 자, 옥저와 동해는요, 왕이 없습니다. 군장국가구나. 이 옥저와 동해는요, 왕이 없고 읍군 그리고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자기의 부족을 지배했답니다. 일단 옥저와 동해의 위치는 한반도 북부 동해안이에요. 이 동해안이다 보니까 바다가 근처 아닙니까? 그러면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했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네들은 고구려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한 군장국가 되겠습니다. 감 잡히죠? 이 고구려가 약탈 경제했다면서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소금 많네. 야, 니네 이 농사도 잘 돼? 야, 땡큐 하면서 엄청나게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있으려 그래도 뭔가 항상 갖다 바쳐야 되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어떻게 쉽게 이해하냐면 제가 그 정치 파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군장의 이름이 중요하다고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재령,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령, 요령 들어갑니다. 자,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의 압박을 받았어. 왕이 읍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읍군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옥저의 풍습 보겠습니다. 이 옥저는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를 만들어냅니다. 요 2가지인데 이 민며느리제가 뭐냐면 혹시 그 민자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응? 민자 들어봤어요? 우리 피디도 얼마 전까지 민자 아니었죠? 자, 이 민자는요, 이렇게 머리가 없는 약간 이 대머리 여자가 아니라 며느리가 아니라 어린 여자를 말합니다. 이 어린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자 집에서 데려다 키워요. 그러면 잘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 어린 여자가 자라면 여자 집에다가 뭐 일종의 돈을 주고, 지금 따지면 돈이죠, 예물을 주고 결혼하는 풍습이 바로 민며느리제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야? 돈 주고 여자를 산 거야? 이상하잖아. 근데 이것도요, 뭐였습니까? 이 여성이란 존재, 인간은 노동력이죠. 그죠? 이 노동력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까 고구려의 서옥제 같은 경우도 왜 굳이 번거롭게 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일정 기간 살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자 집에 일정 기간 노동력을 지불해 준 거 아닙니까? 오케이? 이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력이 중요시 됐구나. 그래서 요런 풍습이 나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가족 공동묘. 요걸 이제 골장제 이렇게 부르게 돼요. 골장제. 뼈골자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른다 이건데, 그 만약에 슬픈 얘기지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요, 이 아버지를 그 가매장이에요. 가매장. 그죠? 이 가매장을 해서
이 뼈만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뼈를요 나무 목각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어머니가 이게 또 돌아가시면 또 감회장에서 다시 뼈를 넣는 시스템, 이게 바로 가족 공동묘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동예는요 조계혼과 책화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이 조계혼은 뭔지 알죠? 감이 딱 잡히죠? 아우, 부족 외의 사람과 혼인을 하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책화란 건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책화가 왜 중요하냐면 혹시 그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책상이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초등학교 때 그 책상을 이제 둘이 같이 썼어요. 둘이. 그죠? 그래서 금을 걸었습니다. 짝꿍 만약에 이 금을 넘어오면 그거 다 내 거다. 이런 장난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땐 진지했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책화는 나를 화나게 했으니 책임져라. 이겁니다. 즉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의 경계선이 있는데 이 A라는 부족이 B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B가 열받죠. 그래서 소나 말, 노비로 보상케 하는 게 바로 책화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0월에 무천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지금 부여, 고구려, 그리고 옥저, 동해 배우고 있는데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나요? 없어요. 물론 있었겠지만 역사적 사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0월 마찬가지로 쓰시고요. 이 무천은 뭐냐? 무용하는 거예요, 무용.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 이 제사를 지내는데 막 춤을 추면서, 제가 그 중학교 때 댄스 동아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해에 특산물이 있는데 그 특산물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단궁, 과마, 반어피 이렇게 있는데 이 단궁은요 짧은 활이고요. 그리고 과하마는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는 말, 조그만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어피는 뭐겠습니까? 바다 표범의 가죽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특산물도 가지고 있구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옥저와 동해의 공통점은 북부 동해안에 위치해서 해산물과 소금이 풍부했지만 고구려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없고 읍군, 그죠? 그리고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국가였다.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옥저의 풍습,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 오케이. 그리고 동해는 특산물 단궁과 아마 반어피가 있으며, 그리고 조계혼과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책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10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열었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반도 남부에 위치해 있었던 사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래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만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만은요 한반도 중남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였죠.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구성된 나라가 바로 사만이에요. 이 사만이란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 고조선 했을 때 배웠습니다. 위만이요 누구를 몰아내고 왕이 됐었습니까? 준왕 기억나요? 이 준왕, 이 위만을 신임했다가 배신당한 왕 아닙니까? 비운의 왕이죠. 그래서 이 준왕이요 위만한테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 한반도 남부의 이 진세력 기억납니까? 이 진세력으로 가서 만든 나라가 바로 사만이에요. 됐습니까? 이 사만이란 나라는 굉장히 여러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잘 봐요. 마한, 진안, 변안, 특히 이 마한 같은 나라는 54개의 작은 나라들이 난립하고 있었던 형태예요. 근데 여기에 목지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왕이 존재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 나라가 난립하고 있고 이 목지국이란 나라에 왕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군장 국가입니까? 연맹왕국입니까? 애매하죠. 그죠? 이 애매한 것은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좋습니다. 신지, 읍차라 불리는 군장이 정치를 주관하고 그리고 소도를 지배하는 천군이 제사를 담당하는 재정분리사였다. 이게 가장 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정치와 제사가 분리됐다고요. 됐습니까? 신지와 그리고 읍차는 뭐 한다고? 정치를 담당하며 그리고 천군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소도라는 신성 지역에서 제사를 담당한다. 정치와 제사가 분리되어 있구나. 고조선 같은 경우는 단군 왕검 풀네임 뭡니까? 재정 일치사였다며. 하지만 이 사만이란 나라는요, 정치와 제사가 완벽하게 분리된 재정 분리사였어요. 엄청나게 이 분리된 그 하나의 예를 들려면, 만약에 이 정치를 주관하는 이 지역에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졌는데 요 소도로 도망가요. 그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감 잡히죠? 그러면 야, 이 사만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범죄자가 많았을 법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 막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정분리 사회 살펴봤고요. 자, 이 소도는요, 어디가 소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소도의 입구를 표시하는 게 바로 소대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어허,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 소도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뭡니까 이게? 새입니다. 새. 왜 새가 있을까? 새는요,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이 매개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 새 모양의 이 조각을 깎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중 변하는요, 철로 엄청나게 유명했어요. 철이 굉장히 잘 나온 나라가 바로 변한이거든요. 이 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철을 화폐처럼 쓰기도 합니다. 이 화폐를 우리는 덩이새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낙랑과 외를 연결하는 이 중개무역을 했던 나라가 바로 변한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변홍사 당연히 발달하겠죠. 왜 변홍사가 발달했습니까? 한반도 중남부 지역이라며. 여기 평야지대 아닙니까? 뭐 호남 평야도 있고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야. 또 따뜻하잖아. 그래서요, 이 변홍사가 엄청나게 발달해요. 변홍사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농사인 거 아십니까? 알아요?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고요. 물론 자식을 안 키워서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바로 변홍사예요. 이 변홍사 같은 경우는 풍부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남부 지역에, 중남부 지역에 이런 사람들은 물을 끌어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저수지를 축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저수지를 만들려면 혼자 못 만들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 공동체 조직인 바로 두레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야, 우리 저수지 같이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이 파보자. 이런 식의 두레라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변홍사가 너무 발달하니까요, 이 제철 행사를 2번이나 합니다. 5월 씨 뿌리는 시기죠. 그리고 10월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요 2번 했던 게 바로 이 사만이에요. 그래서 이 5월을 우리는 수린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10월을 계절제라고 불러요. 지금 공통점 뭡니까? 부여는 12월이지만 나머진 다 10월이잖아. 그잖아. 추수하는 그런 달 아닙니까? 오케이? 추석의 기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5월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우리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라고 들어왔습니까? 그 여자 같은 경우에 청퍼물에 그 머리 감고 뭐 그네뛰게 하고 막 씨름하고, 이게 이제 단오의 또 기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재령, 요령이 있습니다. 군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이 사만 지역은 너무 변홍사가 잘 됐다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홍사 짓고 추수해가지고 이 추수한 이런 작물을 옮긴 겁니다.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읍차. 됐습니까? 바로 읍차예요. 왜 이런 걸 하냐면, 우리가 아까 옥저와 동해 읍군이죠. 그리고 읍차, 같이 읍자가 들어가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상상, 이미지 메이킹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홍사 잘 되니까 이 제천에서 2번 하고 그리고 읍차라고 불렀구나.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사만은 한반도 중남부 지역이고요. 그리고 고조선의 유민, 즉 준항 세력과 요 밑에 있었던 토착 세력인 진 세력과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사만이다. 특히 변홍사가 잘 돼가지고 두레라는 게 등장하게 됐으며, 여기는 정치와 제사가 엄격하게 분리된 죄정분리 사회였다고요. 정치는 누가요? 신지와 읍차가 담당하고, 그리고 제사는 천군이 소도라는 신성 지역에서 제사를 담당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변화는 특히 철로 유명해서 덩이새, 뭐 화폐처럼 쓰기도 했고요. 낙랑과 외에 중개무역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천 행사 2번 했다고요. 5월 수린날과 그리고 10월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를 했구나라고 보시면 여러 나라의 성장 끝난 겁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배웠던 내용과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뮤직비디오로 확인하고 오시고요.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하고 채집하고 무리지어 동굴이나 맛집에 이동 생활했고 주먹도끼 307개를 사용했어 신석기 농경과 목축 시작 깐깐한 해안가의 정착 생활 중앙에 바닥 있는 움집 제작 시작들이 모여 부족 사회 시작 가늘과 가락바퀴 만들고 빗살문에 통에 음식 저장했어 알림이즘 도깨미즘 샤머니즘에 원시신앙 등장했지 중동이 병사가 시작되고 한달 돌칼로 추수해 농업 생산력이 중단되면서 계급이 발생하지 고인돌과 비파형동과 미승미식 토기 민물리 토기 만들어 절기에는 철제 농기구로 인해 농업 생산력이 더 발달했고 세형동검 잔무늬가 울던 청동기 도독자적으로 발전하지 무덤을 만들고 명도정과 붓을 통해 중국과 교류했지 청동기 시대 배경으로 기원전 2333년 당군한 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네 홍익인간을 건국 기념으로 했던 제정일치사회였었네 이유이 많이 고조선의 왕이 되고 찰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독점했지만 한무제 침입과 지배층의 내분으로 멸망했네 고조선 멸망 이후 만주와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네 마가 우가 구가 저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리는 오부족 연맹 왕국 모습으로는 순장 전행사는 12월에 연고 열었지 조선에서 중동이 건국 오부족 연맹 왕국 왕아래 상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존재 그리고 서국제와 전행사로 10월에 동맹 열었지 목조와 동해는 왕이었고 끈섬 노란 군장들이 자기 부족을 지배했고 고구리 앞바다 연맹만 부부로 성장하지 못해 옥천은 민면을 이제와 각종 공동묘를 만들었고 동해는 족외혼과 책화 10월에 무천 열었지 수많은 신지읍자라 불리는 군장이 정치를 주관하고 서도를 지배하는 천군이 제설 담당 재정분리사회였어 그중 변한 절로 유명했고 벼농사가 발달하고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 열었었지 네, 여러분들 노래 잘 듣고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수능 맛보기 문제 한 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다 알고 있죠? 어딥니까? 바로 부여가 되겠고요. 그리고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되는구나. 됐습니까? 자, 여러 가가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다. 부여 있었습니까? 있었죠.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사출도 다스린다며 맞네요. 자, 동맹이라는 제철 행사를 치렀다. 고구려 동맹 맹렬해 보인다. 어우, 맞네요. 조계원과 체카의 풍습이 있었다. 옥저가요? 이게 틀렸네. 그죠? 이 조계원과 체크는 어디의 풍습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동해의 풍습이고 이게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요?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가 있었다라고 해야겠죠. 됐습니까? 정답은 3번. 자, 당군가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특산물이었죠. 동해의 특산물. 그리고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다. 사만에 소도가 있었습니다. 소도의 입구 뭐 있다고요? 소대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가죠. 자, 내신 등급 올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제도와 관련 깊은 국가의 풍속으로 옳은 거 찾아보려네요. 자, 형벌은 엄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이자는 사형에 처한됩니다. 오, 집안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요. 도둑질을 하면 물건의 12배를 변상케 하였다. 이게 키워드네요. 뭡니까? 일책 12법. 어떤 나라요? 그렇죠. 바로 고구려와 그리고 부여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가늠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모두 죽었다. 진정집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나 말을 바친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사료가 나왔을 때 우리는 키워드만 딱 끄집어내서 아하 어떤 거구나 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고구려랑 부여 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절대 이렇게 나올 수 없죠. 왜요? 두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 또는 부여가요. 하나는 빠졌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세요. 순장 어딥니까? 그렇죠. 바로 부여의 풍습. 책화 동해입니다. 그리고 수린날 이 사만 5월이죠. 5월. 그리고 민며느리제 옥저네요. 가족 공동 무덤 마찬가지로 옥저가 되겠다. 감 잡히죠? 뭐가 빠졌어요? 고구려 빠졌잖아. 오케이,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풍속을 시행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버립니다. 혼이 난 뒤 남자가 신부 집 뒤에 속을 짓고 산답니다. 감 잡히죠? 아하. 자식이 장성한 후에 아내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풍속 서옥제네요. 그러면 어느 나라? 고구려네. 됐습니까? 부여와 고구려 다른 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부여가 나와도 돼요. 그죠? 고구려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자, 상대부 장군둥이 간직을 줬다. 상대부 장군 오랜만에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고조선에 해당하는 거다. 당군과 아마 번호피 지겹습니다. 동해죠, 동해.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분리되어 있었다. 사만입니다. 오케이. 자, 제가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제가회의 4번이고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부여입니다. 이렇게 특출나게 다른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드디어 살아남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어떤 나라겠습니까? 바로 고구려는 살아남고, 그리고 진한 지역에서 신랄한 나라가 나오게 되고요. 변한 지역에서 가야, 마한 지역에서 백제란 나라, 즉 고대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삼국시대에 관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